챕터 1.4.5 모폴로지컬 트랜스포메이션을 타이완 타퉁 대학의 교수님 발표 자료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 자료는 처음에 이미지 스무싱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10쪽부터 이미지 모폴로지컬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모폴로지컬 오퍼레이터는 모양이 바뀌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앱을 내에서 나비로 바뀐다든지 그러한 형태 변환을 모폴로지컬 오퍼레이터라고 합니다. 영상 처리에서 모폴로지컬 오퍼레이터에서 바이너리 이미지를 보통 표현을 할 때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차원 어레이의 이미지를 기준점을 정해놓고 그 기준점에 대한 그 1 값을 가지고 있는 좌표만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0,0이니까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 0,0, 1,0, 1,0, 2,0, 0,2, 0,1, 0,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2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차원 어레이를 집합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집합에 대해서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을 우리가 오퍼레이터를 디파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집합은 두 셋의 합이고, 교집합은 서로 같은 영역을 나타내고, 여집합은 전체 집합에다가 A 셋을 빼주면 되고, A에다가 B를 빼는 것은 A에다가 교집합만큼만 빼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레이션하고 리플렉션을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A 집합에 들어가는 셋에다가 G만큼 이동하는 것을 AG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A 셋을 G만큼 이동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리플렉션은 B에 있는 좌표값을 마이너스를 붙여주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플러스에 있는 것이 원점에 대칭해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스레이트는 정사각형인 경우에 이렇게 이동하게 될 거고, 셋이 이렇게 생겼으면 리플렉션은 마이너스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여기 있는 셋은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로지컬 오퍼레이터를 또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ot은 반대로 해주고, and는 두 개가 1이면 1이고, XO와는 두 개가 다르면 1이고, 그런 식으로 해줄 수 있습니다. O하면 합집합이고.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모폴로지컬 오퍼레이터 네 가지를 이제 지금부터 정의를 하겠습니다. 용어로는 다일레이션, 그리고 이루전, 그리고 오프닝, 클로징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일레이션은
영역을 인라지, 그러니까 키우게 되고, 이루저는 영역을 깎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다이레이션을 팽창이라 하고, 얘는 첨삭,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앞에 다이레이션하고 이루전을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스트럭처 엘리멘트를 우리가 먼저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트럭처 엘리멘트를 정의를 하고 주어진 이미지에 모폴로지컬 오퍼레이트를 수행을 해서 이미지를 여러 모양을 저희가 변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트럭처 엘리멘트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3x5, 박스, 디스크, 지름이 5짜리, 링, 지름이 5짜리, D, E, F처럼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럭처 엘리멘트는 중심 좌표를 여러분들이 정의를 할 수 있고, 꼭 중앙에만 있는 게 아니라 왼쪽 위에 가도 되고, 오른쪽 위에 가도 되고, 밑으로 가도 되고, 위로 가도 되고, 여러분 정의하기 나름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다일레이션은 B를 G만큼 이동했을 때 A하고 교집합이 파이가 아니면, 그러니까 B가 스트럭처 엘리멘트고 A가 이미지가 됩니다. 그래서 스트럭처 엘리멘트를 G만큼 이동해서 A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그 G가 다일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크기가 D짜리 사각형이 있고, 크기가 4분의 D짜리 스트럭처 엘리멘트가 있고, 중심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각형 스트럭처 엘리멘트를 여기 바깥에 가져가면, 이 위치에 가져가게 되면 교집합이 존재를 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얘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까이 가야 되는가 하면 이 정도 가까이까지 가줘야 되죠. 오버랩이 존재하는 데까지.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다이레이션은 A셋에다가 스트럭처 엘리멘트 크기만큼 이렇게 확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A하고 B의 다일레이션 결과입니다. 만약에 스트럭처 엘리멘트를 이렇게 길쭉하게 해놓으면 이 정도까지 가도 오버랩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길쭉하게 이런 것이 다일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일레이션을 한번 해보면 A에다가 B 다일레이션을 해보면 한 요 정도 가면 오버랩이 안 생기니까 한 요 정도 가면 오버랩 생기겠죠. 요 정도 가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오버랩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 오버랩 생기죠. 여기 생기고, 여기 생기고, 이런 식으로 쭉 전체 주위를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A셋의 다이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팽창이 된 거죠. 자, 이루저는 스트럭처 엘리멘트를 G만큼 이동했을 때 A 안에 쏙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쏙 들어가주는 것을 이루전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스트럭처 엘리멘트가 4분의 D짜리면 요 안에 가줘야 쏙 들어가겠죠. 요 정도 가면 바깥으로 삐져나가니까. 그래서 요 안부분이 이루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루전은 이렇게 그 모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가 D라 그러면 요 중앙에만 되고 나머지 부분은 다 삐져나가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스트럭처 엘리멘트를 이렇게 하면 이 부분만 이루전이 되게 됩니다. 자, 똑같은 이그젠플 가지고 한번 해보면 여기에 들어가지고 여기 들어가지고 여기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이루전이 되게 돼요. 그래서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이레이션하고 일루전 가지고 저희들이 뭘 해볼 수 있는가 하면 요게 잔잔한 노이즈들을 이제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잔한 노이즈를 없애고 다시 남아있는 것을 키워서 오리지널로 이렇게 돌려놓으면 남아있는 것들만, 그러면 이제 크기가 얼마 이하짜리는 줄인다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일레이션하고 일루전의 어떤 듀얼리티가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A하고 B의 마이너스가 일루전입니다. 그러니까 일루전의 교집합은 A의 여집합하고 B의 일루전하고의 같다. 그거를 우리가 증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을 따라가 보면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프닝은 뭐냐 하면 여기다가 B만큼 해서 다이레이션 한 다음에 이루전 한 다음에 그리고 다이레이션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루전을 하면 줄어들죠. 줄어드는데 다시 B만큼 해서 늘려주니까 원상복구가 됩니다. 원상복구가 되는데 먼저 줄였으니까 줄일 때 노이즈들이 이제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프닝을 하게 되면 노이즈를 제거를 하고 B보다 크기가 작은 노이즈를 제거를 하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그게 이제 오프닝입니다. 그래서 오프닝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처음에 줄어들이고 다시 늘려주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오프닝을 해보면 먼저 다이레이션을 하고 하면 요 중앙 같은 것이 날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약한 부분들이 날아가게 됩니다. 날아가고 다시 원위치를 시키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약한 부분들이 날아가게 됩니다. 오프닝은. 자, 클로징은 반대입니다. 클로징은 그러니까 먼저 팽창을 하고 다시 여기다가 깎게 되니까, 그러니까 클로징은 비어 있는 곳을 채우게 되는 그런 효과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채우게 되고 그리고 다시 이제 깎게 되니까, 자, 그래서 클로징을 해보면 이런 부분들이 요 안으로 쏙 들어간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채워지게 되죠. 그래서 채워지게 되고
다시 깎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그대로고 요런 쏙 들어간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채워지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요 코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프닝과 클로징은 또 마찬가지로 듀얼리티 관계를 가지고, 그래서 오프닝은 뭐 다음과 같은 성질들을 가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문 인식을 하는 프로그램을 짤 때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오퍼레이터가 요 모폴로지컬 오퍼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핑거프린트 이미지를 이렇게 인핸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이즈 제거를 하고 다시 애드를 하면 여기 있는 노이즈들이 다 날라갔죠. 그리고 선들이 훨씬 더 명확해졌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떨어져 있는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또 다시 모폴로지컬 오퍼레이터를 해주고 채워주고 다시 시닝을 하고 그래 하면 이제 끊어지던 선들이 다시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지문 인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한 이 자료 보시고 여러분들이 제가 그 인터넷에 있는 그 지문 데이터셋을 몇 개 올려놨으니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발표자를 참조하세요.